오늘 공급 확대 정책이 쭉 나왔고요. 제가 이제 지금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이 문제다. 서울 중에서도 서울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심권, 광화문을 비롯한 4대 문화, 그리고 용산까지 도심권이 되는 거죠. 하나는 여의도와 영등포가 하나가 되고, 서울의 지도를 그리면 하나는 강남이에요. 요 삼각축을 그리면 우리 YTN 고종환 TV에서 이 그려서 보여줬어요. 이게 도심권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동구가 들어가 있어요. 성동구가. 그러니까 그 주택의 집값을 잡는 것, 전세값과 집값을 잡는 게 1의 목표가 돼야 한다 하는 점을 꼭 강조드렸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빠졌어요. 좀 아쉽죠. 정책의 목표가 포커싱이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경기도 같은 데는 많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30만 호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경기도의 주택 보급률은 서울이 92.5인데 경기도는 99.3인가 그래요. 그리고 인천이 98.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맞춤형으로 주택이 부족한 만큼 이 공급을, 그러니까 지역별 맞춤형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 서울도 보면 수요가 좀 다르잖아요. 도심권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세계적인 글로벌 주거 트렌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음에 정책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정책이 좀까지는 디테일하게, 이걸 액션 플랜까지는 지역별 맞춤형까지는 얼마가 부족한지 이걸 또 연차별로 어떻게 그러니까 5년간 공급하다, 이것도 저는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진짜 공급 대책은 맞춤형 세부적으로 만들려면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5개 생활권이 있거든요. 적어도 생활권별로 얼마가 부족한 걸로 보여서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또 얼마, 그리고 후내년, 이렇게 5년차 계획을 연차별로 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는 얼마,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또 얼마. 왜냐하면 아파트는 대규모 땅이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노후주택을 활용한 우리가 7층짜리 아파트라든지 10층, 노화주택, 노화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정말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실행하기도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 서울시가 그러면 그냥 5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고가 아니라, 그러면 수요자들은 어떤 내 집 마련 계획이 가능할까요? 내가 지금 성동구에 가려고 해. 내가 지금 용산구에 입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 근데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의 어느 지역에 뭘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 정도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평형별로도 이거 못 나올 이유가 없어요. 디테일하게. 그러면 나는 좀 기다리면 여기에 공급이 나오고, 나는 굳이 지금 비싼 가격에 기존 주택을 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선호지역에 양질의 값싼 주택이 나오네. 이렇게 되면 우리 실수요자들이 흥분해서 연끌을 한다든지 벼락 거지 됐다든지 이생직망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선진국은 이렇게 합니다. 미국도 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하고 있고, 독일도 하고 있고, 영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합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죠? 이거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한번 대책 나와가지고 이번에 9월, 올 가을에 강남의 집값은 내리기 어렵다. 강용성, 마여모.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고 금리가 예고되어 있고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3, 4년 이내에 입주가 되지는 않아요. 그럼 5년 계획인데 중장기 계획으로서는 의미도 있고 잘 짜여진 듯해요. 공급 목표도 수치적으로도 좀 제시가 되어 있고 안심할 만한데, 다만 실제로 이런 공급이 이루어진 적은 노태우 정부 외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세요? 김대중 정부도 이걸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 총평은 얘기했지만 이번 대책의 내용은 기대에 부응하고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고,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연끌하려고 하는 조급한,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대출도 막혔기 때문에 집을 살려는 수요는 좀 연기되거나 진정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남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조정 용산, 또 여기 마포, 여의도, 목동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면 광진,
과천, 요즘 들썩이는 판교까지 본다면 매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금리 내리면 집값 오르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정부도 인정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다가 인플레가 되면 자산 가치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럼 누가 집을 팔아가지고 은행에 놔두려고 할까요? 그리고 주택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쉽게 내놓을 것 같지가 않아요.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집값이 내려요? 그리고 대기 수요가 많아요. 이게 주거 트렌드 문화가 확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제 돈 없는 사람마저도 나 이제 도심으로 가야 돼. 이제 마용성으로 가야 돼. 강남 아니면 마용성으로라도 가야 돼.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집값이 6.27 대책에도 안 내렸잖아요. 그런데 9월에 내릴까요? 이번 대책으로? 바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래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전세가 오르는데 집값은 내린다.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세가 많이 오르면 집값은 많이 오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전세 대출을 막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월세가 6대 4거든요. 월세가 많아졌어요. 이걸 뭐 바람직하다 선진화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주거사다리로 보면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월세에서 시작했고 반전세로 갔어요. 돈을 좀 모아서. 그래서 내 집 마련했거든요. 주거사다리의 출발점이 지금 또 전세대출로 막혔다는 점에서 저는 정부가 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또 저출산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좀 보완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집주인들, 서울의 다가구 주택이나 또 빌라를 가진 분들, 아파트 가진 분들은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투기를 조장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저도 1주택자인데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적어도 이 주택의 입주 물량을 보면 내년부터 확 줄어요. 28,000가구. 지금 2027년이 문제예요. 2027년에 가니까 민간 통계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000가구가 안 된다고 나왔어요. 저는 진짜 끔찍해서 놀랐어요. 10,000가구가 되면 저는 전세 가격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얼마 오를지 예측이 안 돼요.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서울에 전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 가격 급등, 집값 급등하면 경기 인천으로 몰리겠죠. 정부의 정책은 지방에는 수요를 북돋아주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미분양을 줄이고 해야 되고, 수도권은 새로운 주택을 늘릴 것, 그 다음에 재건축도 이렇게 활성화한다 이런 게 나오면 떨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 주택 오르죠. 재건축도 올라갈 가능성은 많죠.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면 일반 공급이 늘어나겠죠. 상기 시도시도 굉장히 빨라지면 나오겠죠. 오늘은 공급 확대 정책과 정부의 세무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거는 엄청난 세무조사가 뒤따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집을 사면 이제 과거에 내가 자금을 조달했던 자금 출처라고 탈탈 털립니다. 그래가지고 안 내야 될 세금도 다 낼 수도 있어요. 임정부가 의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고, 수도권에 급매물이 있다면 수용성 이런 지역은 급매물을 사는 것, 그러니까 수원, 용인, 성남,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 중에서도 고양이나 뭐 고양이 대표적이겠죠. 그 옆에 있는 게 파주는 지택,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9월, 10월 올 가을 주택 전세 월세 살 분들은 가급적 전세로 가라. 전세 대출이 또 막힌 게 문제기는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보다는 내 집 마련의 계획으로 사와라.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다만 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 차이가 착공 물량에서 입주까지 3, 4년이 걸린다. 그런 면에서 당장의 공급 부족 문제, 서울의 만성적인 공급, 경기도 인천의 이런 부족 문제는 3, 4년 이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서민 정부이고 무주택 서민들을 생각하는 정부고 소득의 양극화, 주거의 불평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꾸준히 공급 대책은 시행되어야 하고, 세부 대책, 액션 플랜, 실행 대책이 잇따라서 발표가 되어야 정책의 신뢰도 있고, 지금 연끌하는 젊은 분들이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연차별 공급 목표, 지역별 공급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세부 목표로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내 집 마련하는 것은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주거 안정, 주거 행복 이런 측면에서 내 집 마련하는 수도권 위주로는 꾸준히 여기에 중단 없이 저희 YTN 고종환 TV를 보면서 실천해 나가면 반드시 웃는 날이 있을 것이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